자, 이제 계속해서 쌀떨떨이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떨떨이님의 책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쌀떨떨이님께서 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서 빵점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칠 때 당신의 실력이라면 50점은 받는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실력 이상으로 80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실력 이하가 되는 30점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혼이 나든 뭐든 간에 실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50점의 실력이라도 50점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50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발생하는 현상 자체가 다르다. 그쵸? 50이라도 괜찮아. 지금 현재 지금 이 삶이 괜찮아. 행복해. 그게 이제 풍요의 마음이죠. 나의 무의식의 마음. 50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풍요한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니까요. 그쵸? 인정해주는 것.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것과 반면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에는 그 후에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것과 반면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에는 그 이후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예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고 현실을 만든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리님 항상 칭찬해 주는 거, 아이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다라는 거. 이 말을 항상 해주잖아요. 아이리님. 지금 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를 너무나 잘 견디고 있다라는 거.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이리님.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잘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쵸? 우리 강아지와 우리 잭팟 강아지와 그리고 잭팟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처음 강아지 기를 때 내가 좀 못해준 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지금 내 감정선을 타면 좀 죄책감, 아쉬움, 미안함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생각해서 이렇게 다 되돌려보니까 진짜 이 강아지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잭팟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행복한 주인을 만나서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하는 나라로 천사가 되어서 간 것 같아요. 얘기 안 끊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아직까지는 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리님 책 읽어볼게요. 생각하면 지금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당신의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쁜 일이 생깁니다. 맞아요. 반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 역시 안 된다는 걸 깨닫게만 하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럴 때 나라면 점수가 10점이라고 해도 10점이나 맞았네? 라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천사가 되었다. 기뻐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줄 거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길수록 나를 보여줄 거야. 왜 자꾸 생각하지? 아직까지는 아닌데 내가 지금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데. 자, 괜찮아요. 마음 다잡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점 맞은 것 가지고 기뻐하며 나를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기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 나는 설령 평점이라도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 이름만 쓴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어차피 내 인생에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써먹지 못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목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좋은 망치나 톱을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만 장사꾼인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공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험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점수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 가지고 충격을 받지도 않습니다. 공부도 그와 마찬가지다. 나에게 시험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점수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 가지고 충격받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떤 자신이라도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익으로 일본 제1의 자리에 올랐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음은 알겠는데 감정은 하지 말고 잘 해볼게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괴로울 때일수록 신은 열심히 신호를 보내줍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즉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신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즐기지 못하는 그 무언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글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 신이 보낸 신호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에 의해서 나쁜 일을 일으키게 되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뭔가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게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평온한 일이 났다면 이 사고방식은 잘 된 거고 이 선택은 잘 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신이 온갖 방법으로 그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나쁜 일이 마치 일어나는 거. 그러니 문제가 터지면 가능한 한 빨리 멈춰서 내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오케이. 왜냐하면 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가면 신은 더 큰 소리로 그건 잘못되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은 우리를 도우려 하니까 본인이 깨닫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때까지 어디든 함께 해야 한다. 내가 깨닫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때까지 어디든 함께 한다. 그러니 괴로울 때일수록 신은 당신에게 열심히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그걸 알아차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미안하다. 맞아요. 신과 천사님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신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은 나를 도우려 하니까 내가 깨닫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때까지 언제든 함께한다. 이건 진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계속해서 신은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시긴 했어요. 그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 그게 신기했어요. 계속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물을 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한 그 운명을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리허설처럼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준 느낌? 그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당신의 본심입니다. 정답. 지금 정답은 나의 본심이다. 나의 본심은 뭘까? 나의 본심은 뭘까? 나의 진짜 그 본심은 뭘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후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곤 합니다. 사실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미안하다 라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치, 그 마음이 든다면.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따위의 이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그 따위의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나의 본심, 당신의 본심입니다. 본심을 거스르기에 결국 당신이 힘든 일을 겪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은 무엇인가? 내키지 않을 때는 확실히 거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뿐이고 마음이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또 나쁜 일을 끌어들이게 되니까요. 거절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은 나의 본심이다. 본심을 버리기에 결국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나의 본심은 뭘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결국 이건데, 그쵸? 내키지 않을 때는 확실히 거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뿐이고 그 마음이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또 나쁜 일을 끌어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거절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내키지 않을 때는 거절해도 좋다. 이게 중요해. 거절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거절의 행위가 또 고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상대를 돕고 싶다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돈을 내어주면 됩니다. 아예 돈 못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돈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줄 수 없다면 역시 당신은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뜻이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거절행위가 또 고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항상 가볍게. 물론 상대를 돕고 싶다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돈을 내어주면 된다. 아예 돈을 못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돈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줄 수 없다면 역시 당신은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뜻이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나의 본심. 거절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가난한 생각을 하면 가난한 신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과 내 인생에 대한 걸 풍요로 채워야 돼요. 당신의 생각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행복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행복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 감정, 이 생각들, 무수히 떠오르는 생각들, 오래 머무르고 있는 생각, 1초라도, 0.1초라도 스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방향대로 결정한다라는 거. 반면에 당신이 가난한 생각만 하면 그쵸, 이건 읽지 않도록 할게요. 나의 생각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행복한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가난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즐겁게 놀면 안 된다. 난 돈이 없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째째한 생각을 일컫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핸드백을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그럴 때 당신은 가옷만 사고 난리야 라는 째째한 말을 하는 남편에게 가난한 신이 붙게 된다. 참, 근데 나는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건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꾸 돈이 붙어요. 쥐고 있으면은 계속 안 들어오고. 좀 써야겠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생각이란 가방을 한 개밖에 못 사줘서 미안해. 내년에는 2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풍요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풍요로운 생각. 나한테 하는 말. 가방을 한 개밖에 못 사줘서 미안해. 내년에는 2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게 풍요로운 생각이구나. 이게 풍요로운 생각. 그것 말고도 남의 험담, 불편, 푸념, 우는 소리, 자기 비하 같은 것도 모두 가난한 생각인데, 그런 가난한 생각을 한 사람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빈 골령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영이란 영혼을 의미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헤매면 불행이 잔뜩 스며들어.
너무나 조금 약간 가난한 내용이라서 읽지 않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바로 가난한 파동이 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밝은 파동을 뿜어내면 됩니다. 아이고. 항상 밝고 가벼운 마음. 사이토 이토리님은 밝고 가벼운 마음을 말씀하시고, 이하영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고 즐겁게. 가벼운 마음에, 그쵸, 즐겁게가 밝은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밝고 가벼운 마음, 쉽고 즐겁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밝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면 오케이. 아내의 풍요로운 파동이 남편의 금전운을 높입니다. 어느 부호는 아내가 여보나 부탁이 있는데 하고 말하면 그럴 때마다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큰 돈이. 정말요? 대개는 제정신이냐라고 말할 법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써.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돈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 행동의 이유는 바로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 덕분에 아내의 밝고 즐거운 파동이 가족의 운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절약하는 거라면 또 상황은 다르겠지만 쇼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거나 억지로 절약하면 아내의 파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나쁜 파동이 가득 차 안 풀리게 된대요. 자녀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아내는 마음껏 쇼핑을 즐기니까 항상 밝은 파동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남편도 돈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아내가 나 좀 찌찌하게 내가 해가지고 좀 돈이 안 들어왔나? 그동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걸 한번 다 써볼 거예요. 자, 돈을 쓱쓱 벌 수 있는 것도 다 아내의 밝은 파동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대단한 사람은 못 될 것이다. 이상하게 내가 좀 그런 게 있었네? 내가 장소를 잘못 간 거지. 왜 그런 사람 만나라고 하면 그 장소를 잘못 간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장소가 내가 만날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날지를 결정하는데 장소를 잘못 간 거죠. 밝은 파동. 돈을 쑥쑥 벌 수 있는 것도 다 아내의 밝은 파동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오케이. 돈을 쑥쑥 벌 수 있는 것도 아내의 밝은 파동 덕분이다. 약간 배가 고프네요. 좀 먹고 청소를 좀 해볼까? 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간의 상식을 당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치? 혹은 살려 의문을 품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변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간의 상식에는 잘못된 것도 참 많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선하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모든 것들도 지금은 다 다가 아니죠. 틀린 것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민을 품고 삽니다. 잠깐만요. 조금 했어. 자,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민을 품고 산다는 점입니다. 고민을 품고 산다. 만약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이 올바르다면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 따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민다운 고민은 해본 적도 없고 계속 성공의 연속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고민다운 고민은 해본 적도 없고 성공의 연속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세간의 상식에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하연님하고 똑같죠. 대중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물론 세간의 상식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올바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그건 바로 확실한 증거의 이용입니다.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란 어떤 걸 행하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어떤 걸 행하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미래에 행복해진다거나 언젠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올바른 사고방식. 그러니까 참는 게 최고다. 노력이 모든 걸 말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같은 상식은 내가 보기에도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당장의 행복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생만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 이런 건 그저 불행해질 뿐이다. 맞아요. 고생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저는 제 경험을 통했을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프네. 뭘 좀 먹고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책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티베트를 입은 여성을 상상하거나 야한 책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좋은 드라이브나 여행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 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생각해보면 책 읽을 때, 운동할 때. 맞아요. 그리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책을 읽어서 많이 행복해졌고 그리고 약간 지금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구나. 생각했을 때 자꾸 안 좋은 감정이 들고 그게 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고 그리고 계속 천사님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신호를 주시긴 하셨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게 맞구나. 내 온몸이 그걸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기, 좋아하는 일 하기. 그렇게 하면 바로 행복해지니까 그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신 역시 그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지금. 아이고. 집중도가 뚝 떨어지네요. 좀 쉬고 있어야 되고 뭘 좀 먹어야겠어요. 몸을 좀 혹사하지 맙시다. 아이린이. 응? 배고플 때까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운도 좋아진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창업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는 것도 대표인 내가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 게 분명합니다. 매일 좋아하는 일 하기, 내가 있는 곳에서 퍼즐의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즐거움을 소중히 하면 그 누구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런 주파수가 있었는데 그게 툭 떨어졌잖아. 그치? 퍼즐의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배가 고파서 책을 읽지를 못해. 오케이, it's already 32 minutes.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갑자기? 여기까지 하고 독서노트 하고 물 좀 먹고 다시 또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수고했어요.